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두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국송세대 라인이 대학이 단국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천안 캠퍼스는 몰라도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가 어쩐지 서울에 있을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학교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하며 단국대학교에서도 새로이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단국대학교의 핵심적인 입시 변화에 주목하여 오늘의 콘텐츠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신설입니다. 기존까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는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의 명칭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변경되고, 해당 전형의 인원 일부를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배치하여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실시합니다. 천안 캠퍼스처럼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를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는 모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도 실시하여 학생들이 선택권이 늘어난 것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캠퍼스에서는 전형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천안 캠퍼스에서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만 실시하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분리된 그림이기는 한데, 원래도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 문예창작과는 단계형 면접 전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전형을 정리한 자료에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면접 여부에 따라 숫자를 붙여 구분해 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해병대 군사학과만 다른 전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30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병대 군사학과가 1단계는 교과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 실기 10%, 패스올 페일 평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적용하다 2024학년도부터 1단계는 교과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 서류 10%, 패스올 페일 평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적용하며 2단계 실기 평가가 서류 평가로 전환되었으니 해당 모집 단위에 관심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의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3개년 주요 수시 전형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둘로 분리되었지만 기존에도 실시하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보다 2배 많은데, 그렇다고 각 세부 모집 단위의 전형별 모집 인원 또한 2대1씩의 비율로 분배된 것은 아니니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두 전형의 선발 규모가 비슷한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더 많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입학처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공지한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100% 전형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어 면접형 전형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부 종합 창업 인재 전형도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및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각각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의 비중이 10% 늘어난 모습입니다. 천안 캠퍼스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실기고사의 비율이 10% 늘어났고, 코스메디컬 소재학과, 국제스포츠학부 골프 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된 등의 변화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단국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입결 자료의 학생부 등급 산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숭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열별로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만 숭실대학교는 입결 자료에서 공개된 내신 성적이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된 성적이라 더욱 참고용으로만 쓰시기를 바란다고 이 팀장이 말씀드렸는데, 단국대학교의 경우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반영 교과 및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한 내신 성적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자료가 공개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성적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도, 비율을 적용하니 본인이 성적을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기준에 맞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콘텐츠 제작 시점인 2023년 6월 말 현재 단국대학교가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원클릭 온라인 상담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 본격 입시 시즌에는 원클릭 온라인 상담 페이지에서 성적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022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해 두었다. 2023학년도부터 이를 폐지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입시에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전형에 주로 2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니 지원 가능 인원이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고 더군다나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가 비슷한 대학 라인 중에서 엄청나게 선호되는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학교장 추천 인원 8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안캠퍼스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우수자 전형은 2023학년도에 인문자연 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1등급 완화되어 어느 정도의 입결 상승이 예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천안캠퍼스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우수자 전형이나 진로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을 반영합니다. 성취도시를 받은 경우에 5등급으로 환산되어 큰 타격을 입는데 진로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이 성취도 중에 C가 있을 확률도 드물기는 하죠.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합격자 대신이 2등급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성취도 B까지는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가 진로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이 성적이 A여서 1등급으로 환산되어 이득을 보는 상황이니 가급적이면 A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다음 자료는 두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각 캠퍼스를 나누어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전형 전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2.41, 천안캠퍼스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우수자 전형이 전형 전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3.61 정도에 해당합니다. 죽전캠퍼스에서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및 과학교육과 그리고 타 학교에서도 주로 수험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경영학부 등이 모집단위 입결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안캠퍼스에서는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등 의료보건에 관련된 학과가 입결이 높은 입결이 보다 낮은 이원화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사이에 죽전캠퍼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생긴 변화는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 폐지였고 이 팀장이 해당 사항은 입결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전체 전형의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지원 인원은 2022학년도 3,239명에서 2023학년도 2,555명으로 줄어들어서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보통들 생각하시는 지원 인원 제한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이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대거 유입된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경우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망한다거나 추천 인원이 극히 적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지 이 팀장이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이는 전체 전형에서 충원 인원이 604명에서 46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팀장이 산출한 편차값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등록자들 중 최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편차 1,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편차 2,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3, 최종 등록자들이 50% 내신컷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4의 값이 모두 줄어들었는데 충원 인원이 줄어들면 따라 상위 내신을 가진 최초 합격자군이 그대로 최종 합격군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늘어나니 편차도 줄어들고 입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년 충원율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이 모든 수시 전형 합격 데이터를 파악할 수는 없는지라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니 2024학년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대비를 위해서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시고 최소 3개년이 입결을 살펴보시라는 뻔한 말을 하며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캠퍼스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입결이 상승하였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한 올해는 2023학년도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 다룰 전형은 2024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인원을 떼어주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천안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을 이전에도 서류형 면접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을 편의상 학생부 종합 DKU 인재 1 전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일찍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자료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천안캠퍼스에서 2023학년도에 약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2022학년도에는 약학과 신입생을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다가 2023학년도부터 약학과도 면접을 보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런 것입니다.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입결 자료를 각 캠퍼스를 나누어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 전체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죽전캠퍼스 3.04, 천안캠퍼스 4.10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1등급이 조금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대다수인 만큼 어느 정도는 수학교육과 경영학부 등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가 겹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글로벌 경영학과처럼 최종 등록자들 중 최저 내신 성적이 낮은 경우는 특목고등학교 수험생들일 것이라는 점을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입결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과 죽전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 간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차이나는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캠퍼스 국어국문학과나 천안 캠퍼스 생명자원학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보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높으며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이 발생해서 생각보다 합격자 내신이 뒤로 많이 빠졌거나 단국대학교 특정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는 싶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적당한 비교과와 준수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한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 단위 입결 변화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크게 평균 내신 성적의 차이가 크게 날수록 비교과를 통해 내신 성적을 뒤집은 수험생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저 내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생략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최고 내신이 더 높은 모집 단위도 존재한다는 점과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듯 최종 등록자 최저 내신이 꽤 낮은 경우라면 이는 전반적으로 비교과가 뛰어나서 내신이 낮은데도 이를 극복한 수험생이 많다고 해석하시기보다 특목고등학교 수험생들처럼 특별한 몇몇 수험생들의 영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전형이 이기는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의 경우 입결 변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의뢰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 특별히 눈에 띄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담학과는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확 튀면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1등급 이상 상승하였다가 2023학년도에는 다시 2021학년도의 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경쟁률이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았지만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무역학과는 2022학년도에 그 지난해에 비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나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오르며 입결도 올랐습니다. 그중 무역학과는 2021학년도보다 입결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관연도의 입결이 떨어졌다고 확 몰리는 시기 접근은 그리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입결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긴 모집 단위가 몇 있기는 하나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입결에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내려갔는데 이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합격 내신 분포는 크게 잡으면 3등급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천안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합격자 내신 분포도 3등급 초중반에서 4등급 중후반 정도로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중 3등급 쪽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되었겠다 해당 전형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천안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 지원 인원은 2022학년도 3,758명에서 2023학년도 3,045명으로 줄어들었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지원 인원은 2022학년도 4,618명에서 2023학년도 5,23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똑같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기는 했지만 천안 캠퍼스에서는 작은 규모라도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문예창작과의 신입생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똑같은 전형 방식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죽전 캠퍼스에도 신설되었기에 해당 전형이 전형 방식 및 입시 결과는 따로 탭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약학과는 2022학년도에는 서류 100% 전형이었지만 그렇다고 2022학년도 입결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같이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융통성 있게 입결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2022학년도에는 약학과 모집 단위만 전형 방식이 달랐다는 의미로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인 만큼 역시나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최종 등록자 최저 내신 성적이 1.4 근방에서 끊기죠. 약학과는 2023학년도에 들어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이는 첫 번째로 약학과에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면접형 전형으로 변경되어 면접의 가능성을 걸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했을 가능성, 두 번째로 비슷한 3합 6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다른 약학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이 입결이 낮게 형성되어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서류형 전형이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되면 면접의 영향력에 의해 입결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기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도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분리하여 2024학년도에 단국대학교에서와 비슷한 전형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세종대학교는 원래 면접형 전형을 실시하다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을 신설했고 단국대학교는 서류형 전형을 실시하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분리 운영될 경우 입결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40%, 전공 적합성 40%,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20% 평가했다면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은 학업 역량 45%, 전공 적합성 35%, 인성 및 발전 가능성 20%,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은 학업 역량 35%, 전공 적합성 45%, 인성 및 발전 가능성 20%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5% 더, 전공 적합성을 5%덜 평가하며 반대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5%덜, 전공 적합성을 5%더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운대학교에서와 비슷한 상황이며 세부적으로 진로 역량을 얼마나 더 평가하는지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서류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리 운영하기 시작하는 대학들이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더욱 강조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24학년도 단국대학교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를 버거워하지 않는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적당히 내신도 괜찮고 비교과도 관리가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 부담스럽다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을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고 면접을 통해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을 주로 선택하는 식으로 지원군이 분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역시 단국대학교 수시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